동키의 주식생활.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동키입니다. 오늘은 2월 18일 수요일입니다. 모두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긴 연휴가 이제 끝을 보이고 내일 드디어 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열리는 장을 대비해서 어느 종목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 이터닉스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사실 제가 예전에 소개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소개를 드릴 때 이 부분을 뚫었을 때요, 이 박스권 라인을 쌍바닥 패턴으로 뚫으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대금 자체가 큰 대금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대금상으로는 약하다, 어느 정도 대금이 더 들어오면 그때 보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다가 저번 주 금요일에 굉장히 큰 대금이 들어왔습니다. 무려 1조가 넘는 대금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면서 윗꼬리도 강하게 달았어요. 신고가를 거의 터치할 듯 말 듯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큰 장대 양봉을 뽑아낸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윗꼬리의 의미는 저는 어느 정도의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 큰 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대금이 꽤 많이 터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물려있는 개미들을 소화시켜주는, 매물대를 소화시켜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바로 상승을 할지 아니면 눌렸다 상승을 할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보입니다. 만약에 지지를 긋는다고 하면요, 첫 번째로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부분이죠. 이 라인의 종가 부분, 이쪽을 잘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이쪽, 이쪽 이렇게까지 볼 수 있겠네요. 여기 위에 박스권 상단,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박스권 라인, 그러면서 이전에 조정을 받았던, 단기적인 조정을 받았던 자리,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지지를 해주고 저항을 맞았던 이 자리, 이렇게 세 군데 정도 잘 지지해 주는지 확인하면서 매매에 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봉상으로 봐도 아주 예쁘게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이쪽 부분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면서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정확한 지지 라인이 되겠죠. 이쪽에서 저항을 맞고 저항 맞고 지지받았던 이 자리, 이 두 군데를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로 어디까지 봐야 되냐?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의 저항선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쪽 지지선과 저항선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라인은 충분히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서 충분히 수익 실현에 들어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 종목은 한온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한온시스템의 경우 일단 종목 투자자를 보시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뚜렷한 종목이에요. 물론 연휴를 앞두고 어느 정도의 대금은 말라버린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3,500억이 넘는 대금으로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온시스템의 경우 주봉으로 보시면 고점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빠진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주봉으로서도 이평선들이 밀집이 되면서 발산할 준비를 마치고 있고요. 그리고 대금으로 보셔도 여태까지 나왔던 거래대금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거래대금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봉으로 봤을 때 더 장기적으로 훨씬 더 끌고 갈 수 있을 법한 자리들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지금 현재 앞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정을 주더라도 쪽을 깨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금이 크게 많이 들어왔던 곳이기도 하고요. 이전에 저항이 됐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첫 기준봉 세웠던 끝단, 그리고 두 번째 기준봉 큰 거래대금 실렸던 부분의 하단, 여기를 지지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를 닫고선 재차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로 상승을 쭉 한다고 보면 지금 현재 이 자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한 이 정도까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정도까지, 9,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종목은 대우건설이라는 종목인데요. 대우건설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 라이브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됐던 종목이에요. 하지만 저번 주 금요일에 보시면 아직까지도 기간이 어마어마한 매수세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을 아주 예쁘게 받고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 5일 이평선도 깨지 않고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얼핏 보면 고가놀이 중인 종목이기도 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더 지나봐야 알겠죠. 대우건설의 이전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큰 상승이 있기 전에도 고가놀이를 오랫동안 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고가놀이 형식으로 들어갔다가 재차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러면 고가놀이 중일 때 우리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바로 여기 하단이죠. 이쪽까지는 저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럼 만약에 떨어진다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터졌던 이 기준봉의 하단까지,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 그 다음부터는 대응의 영역입니다. 대응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내려간다고 했을 때 여기와 여기 부분을 잘 지지해 주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 지금 이틀 동안 조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앞에 모여있던 박스권을 전부 다 돌파했고, 그리고 나서 이쪽 라인 그리고 이쪽 라인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상승을 할 때는 2조 7천억 원의 큰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하지만 하락을 할 때는 그거에 반도 못 미치는 그런 거래대금으로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조정을 어디까지 보여줄 것인가? 바로 이 5위평과 맞닿는 이 정도 부분이 되겠네요. 한 여기 전에 52주 신고가를 세웠던 이 부분, 그리고 여기까지 깬다면 이 기준봉의 하단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 라인들을 잘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저는 오를 거라고 더 기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LG전자 같은 경우 아주 오랫동안 조정을 받아왔어요. 2021년경에 19만 3천 원을 달성하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 중에 있었던 종목인데요. 지금 현재 주봉으로 봤을 때 이 라인까지는 뚫어냈습니다. 지금 살짝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이 라인까지는 충분히 뚫을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를 뚫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 라인인 이쪽 라인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저항을 받았던 데기도 하고요. 이쪽에서 지지를 받았던 자리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리를 뚫어낸다면 14만 3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 종목은 삼영이라는 종목인데요. 삼영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기준봉을 세웠을 때 한번 소개를 드렸었어요. 이 종목이 현재 역사적 신고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쪽 앞쪽에 박스권을 굉장히 잘 뚫어줬기 때문에 대금도 굉장히 많이 터졌고요. 앞으로 어느 정도는 지속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지지 자리가 이전에 세웠던 52주 신고가 이 라인입니다. 네, 그리고 기가 막히게 이쪽 부분을 딱 지켜주고 장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이 자리에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할 것으로 보여져요. 만약 내일 장 초반부터 이 종목이 세게 달린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단타로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신고가가 앞에 있고 이쪽을 돌파할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 초반에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오다가 죽는 흐름이 나온다면 과감히 손절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분봉으로 보게 되면 이 자리죠. 이 자리에 지지를 확실하게 지켜주면서 지금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아침에 이 부분을 뚫는지 잘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 이렇게 세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들을 잘 뚫고 가는지 확인하면서 추격 매수는 안 되고요. 충분히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에 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장 초반에 상승을 한다면 이쪽 부분에 맞고 떨어질 때 이쪽 부분에서 잡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쪽에서 분할 매도, 이쪽에서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매매에 참고하셔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미래에셋증권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사실상 저번 주 금요일에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대금이 무려 2조 5천억이 넘게 터졌습니다. 이 대금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종목은 상승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나왔다는 점이에요. 어느 정도의 큰 조정 없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역사적 신고가 자리기도 하고요. 위에 매물대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서는 과감히 진입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지지를 보면서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끝난 종가 부분에서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면 어느 부분을 지지해 주는지, 그리고 돌파가 나온다면 어디를 뚫었을 때 우리가 봐야 하는지 요거를 한번 같이 볼까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눌림이 나왔을 때 어느 부분을 잘 봐야 하는지, 바로 이쪽 부분이 가장 확실한 부분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크게 터졌던 자리에 저항,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저항과 지지가 이루어졌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돌파가 나온다면 어디 돌파를 봐야 되는지, 바로 이쪽이 되겠죠. 이쪽 부분은 확실히 대금이 크게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패스해 주는 게 맞고요. 여기를 돌파했을 때 바로 돌파 매매로 전향해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돌파해주고 나서 바로 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손절이 확실히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마이너스가 굉장히 커지는 매매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돌파 매매는 특히나 더 손절에 신경 써서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하나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요.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도 최근에도 계속해서 매매를 했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보시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52주 신고가 부분에 지지를 받고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일단 캔들 자체가 5위평 위로 올라탔습니다. 지금 12평에 막혀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크게 기준봉을 세웠을 때는 큰 거래대금이 들어왔었고 하락을 할 때는 비교적 작은 거래대금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들어왔던 매수세가 아직까지 나가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반등이 한 번 정도는 더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하나시스템을 보시면 지금 128,400원까지 고점을 찍었다가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 자리까지 왔거든요. 굉장히 저렴한 라인대까지 왔기 때문에 물론 앞에서부터 충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네, 지금도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지지라인에 붙어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서 이 지지라인까지 보고 매수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내일 주목해야 할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이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남은 연휴 모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장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녁에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